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출근길이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책상 앞에 앉아 쌓인 업무를 보면서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그 무게감을요.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 예상치 못한 긴급 업무, 복잡한 인간관계.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회의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18세기 철학자 한 분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말은 200년도 더 전에 나온 말인데 지금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임마누엘 칸트가 남긴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지금 이 순간 힘들어하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칸트의 이 명언이 우리 직장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프로젝트 중반쯤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목표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요. 아니면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이건 정말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말이에요. 저도 있었습니다. 분기 말 실적 목표가 갑자기 30% 상향 조정됐을 때 솔직히 첫 반응은 이건 말이 안 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안 될 텐데 뭐하러 애쓰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칸트의 말을 다시 곱씹어봤습니다. 나는 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의무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선택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과정이죠. 왜 해야 할까요? 회사가 시켰으니까. 아닙니다. 내 커리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성장을 위해서, 혹은 단순히 내가 맡은 일을 완수했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건 맹목적인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할 수 있어. 파이팅. 그 같은 구호가 아니에요. 이건 논리적 귀결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는 그것을 해낼 능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맡았던 모든 업무 여러분은 처음에는 다 할 수 없을 것 같았을 겁니다. 첫 프레젠테이션, 첫 고객 미팅, 첫 팀장 역할. 하지만 결국 해냈죠. 어떻게요? 해야 했으니까. 그리고 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던 능력이 발현된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한 번만 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찾는 순간 할 수 있다는 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주체적인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회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나 자신을 보면서 로봇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특히 월요일 아침이나 장시간 야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인가? 라는 자괴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칸트의 명언은 이 관점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나는 해야 한다는 말을 다시 보세요. 주어가 누구죠? 나입니다. 회사가 아니고 상사가 아니고 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하는 주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회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회사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회사에 입사한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었고 오늘 출근한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표를 쓸 수도 있었지만 계속하기로 선택한 거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물론 경제적 이유, 가족을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 이유들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는 순간 똑같은 일이 달라 보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거죠.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기로 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엑셀 작업인데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지옥이더라. 그런데 내 커리어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
내가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잘하고 싶어지더라. 이게 바로 주체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능력을 고려해서 선택했으니까요.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출근해야 해가 아니라 나는 오늘 출근하기로 선택했어 라고 생각해보세요. 업무를 시작할 때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물어보세요. 작은 변화 같지만 이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계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요즘 지쳐있지 않으신가요? 야근, 주말 회식,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경쟁, 성과에 대한 압박. 현대 직장인들은 정말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외부의 위로를 찾습니다. 친구에게 푸념하고 술을 마시고 유튜브를 보면서 잠시나마 현실을 잊으려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칸트가 말하는 나는 해야 한다는 외부의 강요가 아닙니다. 이건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진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회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승진이라고 답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전문성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의 행복이나 경제적 자유라고 답할 수도 있죠.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답을 찾는 겁니다.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견디고 있구나.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서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 그러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사실이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지쳐있다면 잠시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했던 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실질적인 이야기로 업무 성과를 높이는 원동력.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걸 어떻게 해? 싶은 업무 말이에요. 신제품 출시까지 한 달,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목표는 2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안 되라고 포기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해보자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칸트의 명언은 후자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이 문장의 놀라운 점은 논리적 필연성입니다.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가 자동으로 도출되는 구조죠. 철학적으로 보면 도덕적 의무는 그것을 실행할 능력을 전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진짜로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해낼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혁신이 이런 믿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해야 하니까 방법을 찾자. 애플의 아이폰도 테슬라의 전기차도 처음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한다고 믿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를 증명했죠. 이게 바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의 힘입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마인드셋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안 되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방법 찾기를 멈춥니다. 하지만 해야 하니까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계속 답을 찾습니다. 다음에 어려운 업무를 받으면 일단 해야 한다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그러므로 할 수 있다고 믿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놀라운 방법들을 찾아낼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메시지, 좌절을 딛고 일어설 힘. 여러분, 실패해 본 적 있으시죠? 저도 많습니다. 떨어진 승진, 실패한 프로젝트, 망한 프레젠테이션. 직장 생활은 성공의 연속이 아니라 실패와 성공의 반복입니다. 문제는 실패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 그리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할 수 있어.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칸트의 이명언입니다.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실패했을 때 이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여전히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만약 답이 예스라면 다음 질문은 자동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는가? 답은 예스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여러분의 능력을 없애지 않습니다. 실패는 단지 그 방법이 안 맞았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누가 물었죠? 수천 번이나 실패해서 힘들지 않았나요? 에디슨은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 수천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실패로 좌절하고 있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여전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칸트의 명언 하나로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 주체적인 삶의 태도,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계기, 업무 성과를 높이는 원동력,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일어설 힘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힘든 순간이 오면 이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찾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함께 힘내요. 감사합니다.